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6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형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회원 캠프를. 피곤하시죠? 네. 이게 어제 저는 되게 일찍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아침 프로그램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밥만 먹고 헤어져서 다른 날보다 그 다음 날은 일정이 간단한 편이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저녁에 생각한 일이 많았어요. 해야 될 일이. 근데 못하고 쓰러져 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력이 바닥이 난 것 같아. 제가 너무 생각보다 많이 달렸잖아요. 선생님 원래 술 안 드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 어떤 술이 캔맥주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고기를 굽는 사람들끼리만 먹는 그 술. 네. 그 술을 보고 제가 그게 또 컸으면 안 먹었을 텐데요. 350. 찌민해가지고 너무 저것만 한 잔 마실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유혹의 술이었습니다. 저를 맥주의 길에 빠져들게 만든 술이 그게 그 술이었습니까? 아, 그래요? 그걸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는 대로 넙죽넙죽 다 받아먹기 시작해서 제가 또 많이 먹고 수다도 많이 떨고 이번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밖에 나가지 못하고 좁은 실내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앉아가면서 이제 수다를 떨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회원 캠프 간 것 중에서 제일 회원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길게 좀 얘기를 하고 저한테 원하는 얘기, 뭐 그다음에 뭐 위로의 얘기,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들 이런 거를 많이 들어서 좋았어요. 저도 회원분들의 생각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세요? 그 이정 회원님이라고 회원님하고 그러니 올케하고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서로 어머. 자네 여기 왜 왔어? 뭐야? 그랬더니 자네 민원연 회원이야? 이러면서 서로 몰랐던 사람이 형님하고 올케가 만나가지고 같이 막 놀기도 하고 상당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평소에 안 친한 아니, 안 친하진 않더라고. 근데 영 뭐 시자 들어가면 뭐든지 좋은 건 그쵸?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그러나 금방 이제 같이 친해져가지고 내년에 같이 오자고 내년에는 진짜 같이 오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너무 가족 단위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약간 어떤 걸 느꼈냐면 가족이 아닌 게 온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게 딱 몇 분에게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오셨거나 예, 여기 올 때 이렇게 가족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지 대접받나? 나는 너무 혼자 왔네. 그러면서 왠지 쓸쓸함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또 반대로 그동안은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되게 배려를 했는데 반대로 가족이 아닌 혼자 오신 분들 있잖아. 그냥 처음에 혼자 올 수 있잖아. 대부분 혼자 네. 오죠.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늘리고 챙겨야겠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했어요. 그리고 사실 민원연에 가입을 해서 올 때는 누구나 혼자 올 수밖에 없다. 저는 누구나 혼자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왔다가 여기 무슨 뭐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몇 년 차 이렇게 된 사람들끼리 막 아는 엄청 사람들끼리. 친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좀 우리가 잘 다양한 배려를 해야겠구나. 우리가 좀 더 그런 배려를 사람을 챙기는 시스템을 좀 더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저희가 모니터는 짧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모니터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미디어 스크랩부터 볼게요. 일단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 이런 데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자사의 보도에 대한 그 비평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이게 아마 조국 전국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일단 기사들을 볼게요. 미디어 오늘 보도인데요. 조선일보의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조순형 전 의원이라고 합니다. 독자권익위원회에서 9월 정례 회의를 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보도에 대해서
조국이 보여준 것은 진보에 대한 배신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며 보도 프레임 전환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독자 권익위는 외부 인사들이 모여서 매달 조선일보 보도를 비판하는 자문기구인데요. 이제 권익위 목소리가 이거예요. 조선일보는 조국 개인 및 가족의 포커스를 맞춰서 비리를 들춰내고 의혹을 제기하며 일종의 진영 논리로 비판해왔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 문제, 국정 철학 등 거시적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규명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제기된 의혹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진영 논리를 접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조선일보가 조국 전쟁에서 586 세대 또는 진보 진영 전체의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는데 586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 진영 논리를 펴면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놓치게 되기 때문에 조국이 보여준 것은 진보에 대한 배신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586이라고 하면 전체니까. 자기들도 진보만. 586이니까. 그지? 얼마 전 여당은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대신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기존 제도 질서를 무력화시키며 민주주의는 고사한다. 조선일보는 진영 논리를 넘어 포퓰리즘이라는 큰 틀을 통해 조국 사태와 현 정권의 실체를 규명 보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기본 전제부터가 이렇게 틀려먹었으니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기자 간담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게 기존 제도 질서를 무력화시켜서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독자 권익위는 자유한국당 비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네. 네. 세대론이 사실 이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친기업, 친자본 이런 논리에 좀 반대되는 논리가 있어요. 그 세대론은 지금 제기되는 586 세대론 중에서 아마 그거를 좀 경계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중앙일보에서도 또 재미있는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 좌파 일당들이 이 사태를 프레임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막 불평등 문제라느니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다. 하지만 이거는 조국 개인의 범법자인 문제이다.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조국 문제는 중앙일보가 조국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사실이 없을 때는 그 논리를 열심히 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좌파가 처음부터 문제다. 이걸 불평등 문제로 엄청 강하게 이제 접근한 거잖아요. 특권, 금수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20대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했는데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20대 박탈금이나 또는 빈부격차에 의한 그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차별이 존재하는 이 문제는 분명한 현실이고 그걸 개선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조국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진보 쪽의 주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장이 되게 다양한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처음에 막 강하게 얘기하다가 지금 말한 것처럼 조선일보나 이런 것처럼 이건 조국 개인의 문제로 조국의 부패 뭐 조국이의 그러니까 모순성,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거를 가식적인 삶. 네. 조국만 이랬어. 네. 우리는 안 했어. 자기들이 어떻게 안 해?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직 그러니까 드러나진 않았어. 그런 이거죠.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보도로 좀, 그러니까 그런 쪽의 프레임으로 가기도 해요. 근데 조선일보가 아무튼 독자위원회에서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신문의 그 독자위원회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한겨레 지면에는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의 보도가 이제 관련 보도가 실렸거든요. 한겨레 기자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성명도 냈고 편집국장 등에게 보도부실 책임을 물은 바 있죠. 한겨레 온해 편집위원이라고 하시는데 김미경 위원은 한겨레가 조국 보도에 몰입하지 않았으면 했다. 한겨레가 직접 취재하기를 원했지 단편적인 주장이나 의혹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현재 독자와 주주들이 항의하는 내용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그렇죠.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보도와 젊은 기자들의 성명을 보면서 아쉬웠다. 한겨레가 다른 언론사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팩트체크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가짜뉴스가 쏟아지는 와중에 진실을 짚어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 김재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한겨레가 정권의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나 그때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정론직필로서의 제대로 된 시대 정신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능동적인 기획보도나 탐사보도가 없었던 것은 아쉽다.
이순혁 한겨레 정치사회 부에디터는 조국 비판 칼럼 삭제에 대해서 칼럼 삭제는 현장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다. 당일 아침 편집회의에 해당 칼럼을 쓰겠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일부 편집위원이 내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서 일단 칼럼을 본 뒤 내보낼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런 편집회의 의견이 현장 팀장에게 전달이 안 되어서 칼럼이 온라인에 출고됐다. 그래서 해당 기자에게 편집회의 논의사항을 알린 뒤 양해를 구하고 기사를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왜 조국과 우병우를 네네. 동일정상에 놓은 네. 그거. 이게 이제 발단이었으니까. 이후 오후 편집회의에서 칼럼을 두고 논의를 했고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칼럼을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에디터의 실수와 오해가 겹쳐져 벌어진 일이었다. 담당 편집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위원, 저희 민원연 정책감사이기도 한데, 업무감사이기도 한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정됐다는 기사를 처음 내보낸 것이 한겨레였는데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 2011년에는 이런 사례를 사설로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번엔 비판이 약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여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민영 위원은 한겨레의 보도가 부족했다라는, 그러니까 부족했고 이번 그 한겨레 성명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그 논평에 대해서도, 논평이 아니죠. 민원연의 CCBB에 대해서도 김동민 선생님이 쓰셨던 한겨레를 강하게 꾸짖는 그 CCBB를 보고 그중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표현이 좀 뭐 너무 거칠고 또 너무 그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그 정권을 뭐 비호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반론의 글을 필진들 중에서 반론이 있으시면 주시면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 필진 중에? 네, 저희 필진 중에.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채널A에서, 전 이게 정말 재미있는데요. 채널A와 MBN에도 시청자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KBS에도 뭐 그 비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자사 비평 프로그램. 네네. 그것처럼 채널A에도 있는데요. 채널A의 시청자 마당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여기 13일에 출연한 평가원 정동훈 광운대 교수가 썬데이 뉴스쇼의 조국 후보자 보도를 언급하면서 정략적 목적을 가진 나쁜 뉴스였다.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았다.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은 넘치는데 반박 의견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동훈 교수는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이 위조였음을 주장하면서도 계속 말바꾸를 꾸기를 하는데도 추호의 의심도 없이 사실 확인한 대로 받아쓰기를 한 것인가. 정치인이나 관련자의 말이라면 사실 검증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뉴스는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를 파괴한다. 이런 점에서 썬데이 뉴스쇼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은 팩트체크가 아닌 단지 사실 확인에 머문 매우 질 낮은 저널리즘이었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와우. 이런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게 한 채널A가 저는 더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바른말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이걸 어찌됐든 채널A가 지우거나 수위 조절을 하지 않고, 왜냐면은 이 시청자 평가원은 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나 저도 예전에 평가원을 해봤지만은 굉장히 이게 민감해요. 서로 간에. 그렇죠. 불편하고. 그런데 이런 방송을 채널A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돌직구를 날리는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것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채널A도 방송은 진짜 올해 진짜 조국 보도 중에서요. 사실은 채널A가 제일 나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양도 제일 많고. 맞아요. 이상한 너무 보도도 많고.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시사 토크쇼의 질도 제일 나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니 근데 뭐 신기하다? 이런 아니, 근데 정도로는 평가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제작진한테 뭐 반영이 좀 돼야 될 텐데. 그러게요. 네. 이걸 근데 아마 지우거나 이러면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든 평가원이라고 뽑아놨기 때문에 방송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뭐 방송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요. 뭐
다 가관이 이거 다 사실 민원연이 다 지적한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민원연 보고서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들로 있는 것들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미디어오늘 네. 기사죠. 네. 미디어오늘 기사 중에서 또 하나 MBN 내용이 있는데요. MBN의 열린 TV, 열린 세상이라는 MBN 방송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보도에 대한 비판을 다뤘대요. 이번에는 최홍림 선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다른 장관 인사에 대해 거의 언급도 하지 않아서 뉴스의 정보 다양성과 깊이에 문제가 있었다. 조국 장관 임명 결정 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는 등 과한 공을 들였다. 이런 정보가 과연 다른 신임 장관급 인사의 비전이나 업무 관련 소식보다 중요한 정보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홍문기 한세대 또 저기 신방 교수는요. 지난 13일에 열린TV 열린세상에 출연해서 가족 사모펀드 의혹, 딸의 입시 비리, 웅동학원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쟁이 격화됐는데 언론은 의혹을 쏟아내기만 하고 깊이 있는 취재, 시청자를 위한 정밀 분석은 부족해서 아쉬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무튼 이런 의혹의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보도가 없었다라는 지적을 했대요.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 얘기들은 보면 다 네. 상식적인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만 지금 너무 이상하게 나갔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네. 네.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오늘 신문 모니터 하는 날인데요. 이건 신문은 아니고 사실 온라인 보도에 대한 지적이네요. 그죠? 네, 온라인과 참 신문 둘 다 포함되어 있는. 자, 시작해 볼게요. Did you just say you got accepted here? Well, yeah, we all did. 민원연 신문 모니터. 억셉티드 특집. Accepted. 네. 억셉티드는 2006년 영화인데요. 네. 이게 대학 교육을 비판하는 영화인데 내용이 어떤 영화냐면 네. 대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미국 영화인데 미국 대학생들이 입시에 떨어지고 자기들이 이제 가짜 대학을 세워가지고 본 것 같은데. 네,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가짜 대학을 세웠는데 자기들이 지원을 많이 네, 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진짜 이래서, 대학이 됐다는 네, 그런 소설 내용이죠. 같은 이야기. 네. 네. 그런데 이번 일이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주제랑? 이번에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제 교수들 시국 선언을 하겠다면서 서명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정교부 측이 사전 인증 과정 없이 공개된 온라인 URL을 통해서 참가자를 모았고요. 이 결과를 또 언론에 실시간으로 발표했어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막 보도한 펜앤드마이크 같은 극우 언론들 그런 기사를 보면은 아예 URL을 기사에다가 공개를 해놨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서명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은 나도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거나. 네,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증거들이 많았는데요. 아, 그래요? 7일 오후에는 억셉티드에 등장하는 가상의 대학 이름이 사우스 하먼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인데요. 약칭으로 하면은 SHIT예요. 욕이죠. SH. SHIT. 네. 네, 누가 봐도 가짜 대학인데 네. 이런 게 서명자에 올라와 있기도 했고요. 아, 그 명단에? 네, 그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거탑에 나오는 명인대학교도 명단에 있었고요. 아, 그리고 그 명인대학교도 지금 실제로는 없네. 네. 나는 명인대가 실제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명인대가 유명해져서 명인대가 생겼구나. 요새 대학이 내가 모르는 새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다스본 유니버시티라는 대학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구글에 쳐보니까 없더라고요. 아,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짜 서명을 넣어서 방해한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확인을 안 하고 올렸으니까 이런 가짜 대학들이
네, 올라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언론에 계속 흘려왔던 서명자 숫자들은 사실 데이터가 오염돼서 믿을 수 없는 정보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을 약간 생명으로 하는데 이런 거를 좀 부끄러워할 될 일이 아닌가. 이미 수천 명이 서명했다는 홍보 효과는 이미 모두 누린 다음에야 이제 서명자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이죠. 아 지금 그래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내보낸 거네요, 그냥. 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일단 다 지워져 있는데요. 아 지워졌어요. 네, 아까 말한 그런 가짜 대학들은 다 지워져 있고 서명자도 17일 오후 기준인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서 또 추가를 한 것 같고요. 3,396명이 서명을 했다고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1.5일 이내에 가짜 서명을 골라내고 수천 명의 서명자들을 모두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근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 주 내에 서명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번 주 후반기에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게 대학교랑 교수 이름이랑 같이 이렇게 공개를 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대학교랑 그 대학교에서 참여한 숫자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아 숫자만? 네, 대표 서명자 40몇 명 이 정도 명단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톱에서 낸 기사에 따르면은 이 대표 서명자로 올라 있는 사람 대부분이 반동성의 기독 모임이라는 이런 기사도 있었죠. 반동성의 기독교 모임? 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네. 반동성의 기독 모임에서 30몇 명이 참여를 했고 47명 중에 그다음에 창조과학회 관련 인사도 2명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동안 어떤 활동도 안 하신 분들도 한 10명 남짓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순수성을 그렇게 뭐 의심하진 않고요. 일단 아니 그분들이야 뭐. 네, 그분들이야 뭐. 네. 네, 이렇게 시국선언 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일부 언론의 과장법인데요. 이 정교모 측이 주장하는 시국선언 참가자가 2,300명을 넘기자 그 한국일보랑 조선일보, 문화일보 이런 일부 언론들이 최순실 사태보다 정교모 시국선언의 규모가 크다는 기사들을 이제 온라인 기사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나왔네 갑자기. 네, 최순실보다 이제 시국선언 규모가 크다. 네. 이런 기사를 낸 건데요. 지명 기사 중에서는 이제 조선일보랑 중앙일보가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 2,500명 돌파 친문 실명 참여 교수들 신상 털기 나서 이런 기사를 냈고요. 중앙일보는 사설 최순실 사태 넘어선 규모의 교수들 조국 시국선언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조선일보는 시국선언 교수 숫자가 2,500명을 넘어섰다며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교수 연구자 시국선언 참여인 수 2,234명을 넘어선 숫자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중앙일보 사설은 최순실 때 2,234명보다 서명 많아를 중간 제목으로 붙이고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수가 최순실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던 시국선언 교수 연구자 수를 넘어선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미가 크다. 네. 하지만 이게 허위 정보입니다. 그때 당시 최순실 사태 시국선언은 각 대학별로 이루어졌고요. 제가 이 2,234명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교협이라는 단체인데요. 네.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의사회를 위한 뭐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민교협인데요. 네. 어쨌든 여기서 발표한 시국선언 명단이 2,234명이었습니다. 그때 그 숫자를 근거로 네, 그 숫자를 근거로 이제 최순실 사태보다 시국선언 규모가 크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 맞는 거 아닌가요? 말은? 그게 사실은 아니죠. 아니에요? 네, 각 대학별로 이제 시국선언이 각 대학별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기사들을 좀 찾아봐서 네. 시국선언 참여 인원수를 합계를 내봤습니다. 아, 더하기. 네. 네. 그래서 총 21개 대학을 확인을 했는데요. 다 더해봤더니 4,166명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1개 대학만 확인했는데 네. 4,000명이 이미 넘어서 그때 그 시국선언을 실제로 한 교수 숫자는 네. 최순실 사태 당시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최순실 보도한 데는 다 오보네요? 네, 이 얘기를 실은 곳은 다 기본적으로 오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민교협이 전국 교수 연구자들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단체도 아니고
단체 차원에서 전국 교수들의 시국 선언을 모두 취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시국 선언 교수 숫자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언론들은 그 시국 선언 숫자라 규모를 보도를 한다면서 그 과거 시국 선언을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는 별로 깊게 찾아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최순실 사태보다 지금 시국 선언 규모가 크니까 조국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기사들을 막 쓴 거죠. 근데 사실 시영 씨가 맨 마지막에 말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뭐라고 썼냐면 정교모의 시국선언을 보도한 기사들은 언론사들의 허술한 팩트체크와 팩트체크 실력에 반비례하는 선명한 주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박근혜 하야 시국선언을 세워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겠죠. 제가 그렇죠. 보기에 아니 난 그때도 보도했을까 싶어요. 그때 예전에 과연 보도했을까. 심각하다. 그쵸. 그때 보도는- 그걸 한번 찾아보면 재미있긴 하겠다. 보도는 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설로 제가 뭐 심각하다, 의미가 크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사실 보도만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찾은 신문사들 중에서는 되게 기본적으로 다양한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주장이었던 거잖아요. 야, 최순실 때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기가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찾아보기가 그거를 지금 사설의 제목으로 뽑았는데 그게 그런 정도의 제목을 뽑을 거였으면 제대로 세워봤어야 되는데 더하기만 했어도. 네, 그거를 확인을 안 했다는 거는 계산기만 굉장히 있었어도. 좀 부끄러운 어떤 이렇게 작은 기사의 오류가 아니고 사설에서 그 가장 핵심 그 주장인데 그 주장이 근거가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은 그 사설 취소해요. 그 글을 없어져야 돼. 아무튼 부끄럽네요. 네. 자, 왜 내가 부끄러울 일은 아니지. 스스로 부끄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제가 댓글 읽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티에노님께서 보내주신 고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요. 그러게요. 우리 집 냉장고에 꽉 찼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너무 많은데 돼지 하필이면 목살이 아니고 삼겹살만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민원연에 가져와서 구워 먹으면 우리 사무실이 난리가 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김치찌개를 내서 가지고 올까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븐에 구워가지고 한번 싹 갖고 와서 여기서 렌지에 돌려 먹을까? 아 그것도 괜찮네요. 그죠? 네. 우리 한번 점심에 그렇게 삼겹살 다양한 파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올해 우리가 좀 이렇게 실내에서만 먹어서 그런지 고기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줄여서 안 주셔도 돼요. 너무 맨날 이렇게 해마다 보내주셔가지고 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댓글 좀 읽어볼게요. 네 미령곰탱님 금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금일 방송은 아직도 조국 단독은 정말 삐삐삐삐 욕이 다 나오거든요. 어쩜 저렇게 뻔뻔하고 황당한 단독들이 많을까요? 다들 보면 조국 장관 가족들을 물어뜯고 있는데 말이죠. 아 그런데 또 채널A에서 희한한 단독 나왔어요. 아 어떤 건가요? 정경심 교수 모른다던 서울대 의사분이 알고 보니 동기였대. 그게 단독이었어요. 이번에 정경심 교수를 처음 봤다는 병원장은 서울대 영문학과 81학번인 정 교수와 같은 해에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 81학번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도 서울대 영문과 81학번입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정 교수는 과거에도 몰랐고 이번에 처음 봤다며
다른 환자와 똑같은 입퇴원과 진료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동기인데 알고 보니까 과가 달라요. 영문학과고 의대고 이렇게 돼요. 네, 정경심 교수는 영문학과를 나왔죠. 네. 그리고 그 의사분은 당연히 의대를 나왔을 당연히 거죠. 나왔지. 심지어 캠퍼스도 달라. 의대는 저기 대학로 쪽에 있고. 아니 도대체 영문과 교수들은 영문과랑 의대랑 만날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아니 대학교에서 같은 학번에서 아는 사람 몇 명이 됩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쓴 기자한테 너도 니네 대학교 같은 동기 다 아냐. 이름 다 아냐. 다른 과 동기들 다 대봐라 진짜. 너 앞으로 네 앨범에 있는 동기들 다 물어볼 것다 막 이렇게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모른다더니 동기였다. 에이, 그리고 이게 뭐야. 동기여도 모른다. 이제 또 기사를 우리가 또 해명 기사를 내야 되는 거야? 아 정말 너무 도대체 이게 수준이 진짜 거의 생각을 하고 쓰는 건지 참. 이제 진짜 바닥을 막장 드라마 끝까지, 수준의 기사가 끝까지 나오고 가는 있는 거예요 거죠. 지금. 그죠? 자 생각만 해도 아무튼 웃긴 기사입니다. 네. 진짜 웃기죠. 미령곰탱님 아무튼 캠프 잘 다녀오셨냐고 그러셨는데 미령곰탱님이 취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기 안 쓰셨는데 취업을 하셔서 이번에 못 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내년에는 꼭 우리 캠프에도 오고 행사에 많이 오셨는지 취직을 했으니 마음이 좀 가벼우니 네. 휴가로 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이어? 님께서는 언론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통위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기성 언론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 좀 방송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사실 유튜브에서도 이런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네. 기성 언론 이제 안 된다. 돌마고 이제 다시는 안 할 거다. 물론 특히 김덕훈 기자 유튜브에서 보시고 나서는 돌마고 우리가 왜 했냐. 근데 다시는 앞으로 절대 안 한다. 이제 언론 안 본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언론 개혁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론 개혁 저는 어찌됐던 간에 이런 지금의 언론이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돈 놓고 돈 먹기처럼 약간 언론사를 일단 차려놓고 아무거나 막 쓰면 이제 협박도 하고 언론으로 이제 삥을 뜯는 뭔가 협박하고 그걸로 이게 뭐라 그러죠? 광고도 받고 협찬도 받고 뭐 다양한 식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류의 그런 기사들도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점점 하향 평준화되면서 언론이 저는 언론사가 이제 망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언론사가 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없어지고는 있어요. 다행히 다행입니다. 그래도 망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사들은 돈이 모자라도 그리고 사실 지금 일간지 중에서 마이너스 나는 일간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다른 데서 돈을 수급해서라도 그것을 언론의 힘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자연 도태되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언론사들이 너무 많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요. 언론은 이미 끝난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 유튜브든 아니면 개인 글이든 너무 전문적으로 잘 집중해서 잘 쓰는 분석해서 쓰는 사실 요즘 팩트 그 자체는 너무 빨리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잘 모아서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좋은 독창적인 또 견해를 내놓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대인데 언론이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쓰레기 기사들만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민원연이 정말 애써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게 많이 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클릭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개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저는 생겨야 된다 빨리.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과기정통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이런데 그러니까 거의 3개, 4개의 단체들이 언론 관련된 영역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체부는 신문
그리고 방통위는 방통, 그리고 가기정통부는 TVN 등 유선 방송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네. 케이블? 예, 케이블 등을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OTT 이런 또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공정성,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기능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각자 도생하면서 전부 다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정리가 뭐 강제로 통폐합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규제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풀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 정책, 저널리즘, 국가의 어떤 소통과 언론 정책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법도 되게 여러 가지 법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구도 위원회 지금 그러니까 정부 부처도 너무 여러 군데 있고요. 근데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꿰뚫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럴 시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이 폭발적으로 늘어가던 시기에 우리가 방송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예전에 90년대에 만들어서 방송위원회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모여서 미디어개혁 추진, 그러니까 미디어개혁위원회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청와대든 뭐 여기저기에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짧으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라도 정부 부처가 개편됐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정말 그게 안 되면 그런 준비를 잘 해놨다가 차기 정권에서 이것을 시도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정부가 사실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현재 미디어와 관련된 이 정책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총체적으로 비대칭 구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해서 누구한테는 지나치게 계속 특혜를 주고 예를 들면 종편에 특혜 주고 공영방송한테는 굉장히 뭐 이렇게 규제가 많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그게 이제 단적으로 고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역별로도 통신에게는 너무 많은 자유를 주고 있고 뭐 방송에게는 안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 그 전체를 좀 종합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얼쑤절쑤님께서 똑같이 다크서클은 활동가님의 노고를 상징하시는 건가요? 다 다크서클로 생각하는 이게 흔들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흔들림을 느낀 건데. 아닙니다. 다크서클 아닙니다. 저희 티셔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웠어요. 네. 옥수수 요염차님이 옷 신청 얼른 올려주세요 하셨어요. 진짜 몇 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팔 입을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빨리 올려서 팔아먹어야겠습니다. 많이 남았나요? 많이 남았어요. 네, 저희가 100개인가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같이 가신 분들 중에서 안 사신 분도 있고 해서 아무튼 좀 남았어요. 뭐 전화하면은 혹시 살 수 있나요? 네. 아, 예. 네. 전화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바로 쏘라고 할게요. 네. 남은 수량. 자, 애둘아빠님 단독 민원연 팟빵 표지 탈곡기 페달과 이어진 오페라 안경의 합성 의심 자세히 보고 탈탈 털라는 의도로 보여 그게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듯. 너무 잘 쓰셨는데 네. 그럴싸한데. 네. 아니 애둘아빠님께서 아마 요새 언론들이 하는 그런 제목들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패러디 하시는데 그럴싸합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네. 흑통화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정기후원자의 우아한 미소님 절대 권력 언론 감시통에 언론의 발전을 기대하며 민원은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원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캠프 갔다 왔는데도 회원이 좀 또 네, 늘었더라고요. 네. 헤이JC79님 정말 요새 뉴스 보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찌 모든 방송사들이 조국 가족 반론권은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것인지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했다며 급하게 기소한 검찰이 억지로 엮어 넣을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언론 자유 완전히 보장해주는 정권엔 이렇게 막 덤비는 언론들 너무 비겁하고 비열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만화로 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언론 주소라고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언론 질문하세요 할 때는 묵묵부답. 그 다음에 맞아 그런 거 나도 봤다. 네. 박근혜가 또 뭐라고 할 질문하지 때는 마세요 이러면 또 묵묵부답. 근데 조국 후보자가
우리 딸을 위해서 뭐 밤에는 뭐 취재하지 마세요. 근데 계속 질문하는 그런 모습에 나경원 의원이 고소할 거라고 이러니까 또 묵묵부답. 뭐 이게 뭐 현 주소라고 그렇게 한 뭐 만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 오케이 살아있는 돌님 민원연 늘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셔야 해요. 끝까지 함께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밴댕이님께서 1,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쇼겨다제님 네, 취재 결과에 따르면 뭐 요게 없는 기사는 취지가 아닌 베껴쓰기라는 건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네. 나베님께서 김덕훈 씨는 본방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디어 비평 프로가 어떻게 정보 편향적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본인들을 되돌아보지 않는 KBS 내부의 기레기들의 낙인 찍기라고 봅니다. 지금 조국 사태는 기레기들이 본인들의 행태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해도 이건 이 나라 기자들이 후보자 검증이란 거에 뒤에 숨어서 집단 감기로 그 당시 후보자는 뭐가 없으니 그의 가족을 5천까지 끌어들여 팩트 없는 카더라식 의혹으로 잔인하게 난도질하며 즐긴 거일 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 비슷한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진짜 KBS, MBC 기자들은 파업 왜 했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파업 안 했으면 됐잖아. 똑같이 할 거면. 아닌가? KBS 보도가 좀 아쉬운 게 아무튼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아무튼 꾸준하게 모니터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화요일, 수요일 다 너무너무 바빠요. 거의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요. 들어오더라도 아주 잠깐이고. 그래서 오늘 또 보고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들을 정리를 해서 미리미리 방송을 녹음하기 때문에 저희가 댓글은 다시 목요일 날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연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